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 남편과 이혼한 30대 여자입니다. 제 주위에 이혼한 친구가 없어 제 이야기를 터놓고 말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전해볼까 해요. 용기 내어 쓰는 것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응원의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부유한 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수성가하셔서 아버지께 재산을 물려주셨고, 아빠는 그 재산으로 종합병원을 설립하셔서 저와 동생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잘 컸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아빠는 병원 경영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 힘으로 성공하고 싶어 이를 거절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바쁜 나날들을 보내며 끝없이 자기 개발을 했답니다. 영어 회화는 물론 토익 점수까지 더 올리고 자격증 공부도 틈틈이 해서 대리 진급을 쉽게 하게 되었죠. 저는 회사에서 홍보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밖으로 나가 일하는 날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중 해외에서 오는 바이어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 주로 호텔로 가서 셰프의 요리를 대접했어요. 그러다 고정적으로 다니게 된 호텔이 있었는데 거기 요리가 바이어들의 입에 잘 맞아서 항상 그리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의 호텔 요리사들과 친분이 생겼어요. 그중 젊은 셰프 한 사람과 자주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요. 그분께 예약은 물론 바이어가 원하는 음식이 뭔지 미리 귀띔해서 제가 편하게 찾아갈 수 있었답니다. 원래는 그렇게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데 말이죠. 어쨌든 그분과 호텔 식당에서 만나면 인사와 안부를 나누는 게 전부였는데 어느 날 셰프님이 늦은 밤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술을 잔뜩 드셨는지 오타가 굉장히 많았는데 내용은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전 술 먹고 실수한 거라 생각하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튿날 멀쩡한 정신으로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예지씨, 어제 제 문자 보시고 당황하셨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셰프님 좋아하는 여자랑 헷갈리셨나봐요. 아닌데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맞게 메시지 보낸 겁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침묵했고 셰프는 진심이라고 전하며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없느냐고 했어요. 그동안 외국 바이어들에게 접대를 잘하게 해준 감사함은 있지만 이성적으로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서 조금 꺼려졌어요. 그런데 피하려고 하자니 셰프님이 일하는 호텔만큼 잘해주는 곳이 없어서 고민 끝에 만나서 정중하게 거절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셰프님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어색함이 감돌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예지씨, 저 오랫동안 예지씨를 좋아해왔어요. 지금 만나는 분 없다고 하셨죠? 그럼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셰프님, 아니 진욱씨, 저는 진욱씨를 일적으로 만나는 동료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감정은 없다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진욱씨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싫으신 건가요? 그게 아니면 딱 3번만 만나주세요.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예지씨가 거절해도 곤란하지 않게 저희 호텔 바이어들을 계속 모셔와도 좋습니다. 절대 티내지 않을게요. 그러니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딱 3번입니다. 그의 부탁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혼잡해졌어요. 정말 좋은 분이라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는 싶은데 남자 대 여자로 만나자니 부담스러웠습니다. 헌데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며 애절하게 부탁하니 진욱씨 말대로 3번의 데이트를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처음 데이트는 등산이었어요. 저는 29년을 살면서 남자와 산을 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가쁜 숨을 내쉬며 정상까지 기어가듯 올라갔고 진욱씨는 아주 가볍게 올라갔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는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서 진욱씨의 팔을 잡고 내려와야 했어요. 아마 등산을 처음 하신 분들은 제 상황을 아실 거예요. 여하튼 저희는 무사히 등산로 입구까지 내려왔고 진욱씨의 차를 타고 저희 집 앞으로 갔습니다. 오늘 힘드셨죠? 다음 2번째 데이트는 편안한 걸로 합시다. 잘 들어가요. 네? 네. 저는 내심 아쉬웠어요. 힘들게 등산을 했으면 밥이라도 사줄 거라 예상했는데 정말 등산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데이트인지 훈련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2번째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도서관을 데려가더라고요. 전 책을 별로 안 좋아해서 두리번거리다가 아무 책이나 잡고 자리에 앉았죠. 진욱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5시간만 책만 읽었답니다. 그게 2번째 데이트였죠. 마지막 3번째 데이트는 진욱씨 집에서 하는 집 데이트였어요. 상식적으로 사귀지도 않는 남자의 집에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를 거절했는데
진욱 씨가 무슨 상상하는지 아는데 진욱 씨는 주방에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음식을 스스로 만들어 손님에게 주는 오마카세를 해주려고 초대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이상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서 결국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집은 좁긴 했지만 꽤 잘 꾸미고 살더라고요. 청소도 깨끗이 해놓았고 정리정돈도 저보다 훨씬 낫더군요. 어쨌든 저는 식탁에 앉았고 진욱 씨는 음식 재료를 꺼내 조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메뉴를 뚝딱 만들어냈어요. 어머, 이거 뭐예요? 초밥 위에 올려진 게 회가 아니네요? 네, 양고기예요. 이건 제가 즐겨 먹는 건데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꽤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욱 씨 말처럼 양고기 초밥은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요.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음식이 입안에서 춤을 출 정도였죠. 이어지는 음식들은 한식, 양식이었고 마지막에는 진욱 씨만의 파스타를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전 그 파스타를 맛보는 순간 지금껏 먹어왔던 파스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와, 이거 대박인데요? 도대체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 호텔 메뉴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안 넣었어요? 아, 이건 나중에 호텔 그만두고 혼자 가게를 차릴 때 쓸 메뉴예요. 제 목표가 파스타집 차리는 거라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언제쯤 호텔을 그만두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셰프님 찬스 못 쓰겠네요. 예약이랑 음식이랑 여러모로 잘해주셨는데. 걱정 마세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호텔에서 일할 겁니다. 우리가 언제쯤 결혼할지 모르지만요. 은근슬쩍 저에게 멘트를 날리는데 미소로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제가 진욱 씨랑 결혼할 거라 생각해요? 무슨 자신감이죠? 장난입니다. 아니, 저의 희망사항이죠. 어쨌든 결혼 전까지는 돈을 모아야죠. 요즘 집값이 장난 아니잖아요. 저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고 파스타에 국물까지 다 먹고 나서야 마지막 데이트를 마치게 되었어요. 진욱 씨는 하고 싶은 데이트를 다 했다며 저에게 고마웠다고 말했고 거절해도 괜찮으니 아무렇지 않게 비즈니스 관계를 이어가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과 확연히 다른 데이트를 하고 나니 진욱 씨가 특별하게 보였죠. 그래서 저는 용기 내어 네 번째 데이트는 언제예요? 하고 제 마음을 돌려 말했고 진욱 씨는 밝은 미소를 보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연인이 된 저희는 3년 동안 뜨겁게 사랑했고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온몸에 가시가 돋칠 정도로 서로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결정했고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자마자 혼인신고부터 하고 신혼집을 구하러 쏘다녔습니다. 그이가 평생 모아온 돈을 다 써도 서울에 집을 구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저희 집 도움으로 서울 변화가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견례를 무사히 치르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아름다운 하와이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시 호텔에서 일을 했어요. 저에게 결혼 후 파스타 가게를 열겠다고 했는데 준비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여보, 당신 결혼하면 호텔 그만두고 개인 식당을 열겠다고 했잖아. 당신이 만들어준 파스타를 나만 맛보는 게 너무 아쉽다고. 아무래도 결혼하면서 그동안 모은 돈을 다 썼으니 생각이 바뀌었어. 대출을 받을까 했는데 내가 가장인데 가정은 책임져야 하잖아. 괜히 식당 차렸다가 망해버리면 어떡해. 난 당신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고 버림당하고 싶지도 않아. 피해 버림?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처럼 근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이 망하긴 왜 망해. 그리고 돈은 나도 벌고 있고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부탁해도 되잖아. 사위도 자식인데 모른 척 하시겠어? 저는 그이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고 지원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사실 혼자 장사해보고 싶긴 해. 장인어른한테 부탁해볼까 생각은 해봤지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을 빌릴 수 있겠어. 나랑 같이 가서 물어보면 되지. 안 된다고 하시면 대출을 알아보면 되고 말이야. 당신의 파스타는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걱정 붙들어매. 그렇게 비행기 띄워주듯 남편의 어깨에 힘을 넣어주었고 얼마 뒤 저희 부부는 친정으로 찾아갔습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제가 먼저 운을 띄웠어요. 아빠, 이 사람 장사해보면 어떨까? 장사? 왜? 호텔 셰프 자리에서 잘 얘기라도 한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이 사람 요리 실력 아시잖아. 다만 이 사람 능력을 발휘하면 호텔 셰프보다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그래, 여보? 제가 바통을 넘기자 남편이 말을 더듬으며 아빠한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호텔 메뉴에 올리지 않은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파스타, 그라탕, 피자 등
저만의 레시피로 만들었는데 먹을 만한 것 같아요. 예지도 맛있다고 해줬고요. 아빠, 그냥 맛있는 정도가 아니야. 내 생에 그렇게 맛있는 파스타는 처음이었다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이 직접 만들어 드려봐. 그래야 아빠한테 투자를 받지. 그제야 아빠는 저희 속내를 알고 허허 웃으시며 남편에게 빨리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하셨어요. 당신의 혀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당장 식당을 차려주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이윽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파스타 시식을 하신 친정아빠는 감탄사를 자아내셨어요. 야, 기가 막힌데 손서방. 합격이야. 아빠, 그럼... 그래, 내가 투자하마. 대신 잘해야 한다. 뭐 손서방이 워낙 성실하니 알아서 잘 운영하겠지만 말이야. 저와 남편은 기쁨의 미소를 보였고 이내 양손을 잡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남편의 유일한 가족인 시어머니가 친정을 찾아오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믿고 투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러 오셨답니다. 그 자리에 저와 남편도 있었어요. 사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 이 녀석을 키우며 못해준 게 참 많았는데 사돈께서 제가 못해준 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아닙니다. 손사방이 충분히 능력 있고 성공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투자한 겁니다. 사돈이 아들을 참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제가 죽는 그날까지 두 분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훈훈한 분위기는 꺼지지 않았고 양가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식사를 하고 기쁘게 헤어졌답니다. 그 이와 함께 식당을 들인 건물은 꽤 비싼 임대료와 권리금을 줘야 하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 근처였어요. 남편은 5년 동안 돈을 모아도 그 자리에 가게 차리는 게 힘들다며 친정아빠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간판까지 달고 나서야 파스타집을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첫날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이가 몸살이 나고 말았답니다. 혼자서 다 해보겠다며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대로 가다간 남편이 쓰러져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올 것 같아 직원 둘을 채용했어요. 그런데도 식당은 매일같이 손이 모자랐고 주방에서 혼자 일하던 남편은 보조 요리사까지 채용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식당이 안정을 찾았고 12시간 내내 몰려오는 손님들에게 파스타를 맛보게 해드렸어요. 해가 바뀌어도 남편의 식당은 대박을 이어갔고 창업을 준비하는 여러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내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그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프랜차이즈를 서울에 5개나 오픈시켰어요. 가맹비에 재료와 레시피를 남편에게 모두 받아서 쓰니 그이 벌이는 호텔에서 일했을 때보다 10배는 커졌죠. 그렇게 되자 남편은 식당을 확장시키고 종업원을 10명이나 채용했어요. 파스타와 그라탕을 비롯해 많은 음식들이 그이의 손이 아닌 후배 요리사들이 만들며 장사를 이어갔어요. 남편은 5개의 프랜차이점을 돌며 음식 상태를 확인하고 본점에 들어와 계산대에 앉아서 편하게 일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조금 안일해졌다는 생각에 여보, 요즘 너무 자리를 많이 비우는 거 아니야? 오늘도 퇴근해서 들렸더니 나가고 없더라. 아무리 후배들이 요리를 잘한다고 해도 당신이 만든 것만 하겠어? 하고 돌려 말했는데 그이는 무슨 소리야. 내 후배들 다 실력 있는 애들이야. 그리고 아직도 내가 주방에서 비지땀 흘리면서 일하겠어? 지금 위치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괜히 남자가 하는 일에 사업에 관심 끄고 당신 할 일이나 제대로 해. 라고 대답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상황과 위치가 조금 달라지니 남편의 말투와 행동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제가 충고섞은 조언을 해봐야 소용없었고 가게 또한 잘 돌아가고 있으니 그냥 두고 보기로 했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이 바쁘고 하니 괜히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하나 더 얹어서 피곤해지는 게 싫었죠. 한편 시어머니도 처음과 많이 달라지셨는데 신혼집에 얼씬도 하지 않던 분이 남편의 가게가 성공하고 프랜차이점까지 여러 개가 생기자 전화 한 통 없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기고만장한 태도로 저에게 기강을 잡으려고 하셨어요. 아가, 넌 네 남편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냉장고 안꼬라지가 이게 뭐니? 아휴, 소고기도 채워놓고 몸에 좋은 반찬들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내 아들이 이런 김치 쪼가리랑 밖에서 사온 음식을 먹어야겠니? 어머님, 저도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살림할 시간이 충분치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셨는지 얼굴에 주름을 끼우며 인상을 팍 쓰셨습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고분고분하지 않고 말대답하는 거 봐라. 너 지금 잘못한 게 없으니 나더러 입 다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 네가 회사 다닐 필요가 있겠니?
그러니까 푼돈 버는 짓 그만하고 남편 내조나 하거라. 하도 기가 막혀서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누가 들으면 제가 남편 덕 보고 사는 줄 알겠더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께 남편 식당을 차려준 게 친정 아빠라고 말하려던 걸 겨우 참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은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고 살림을 좀 더 신경 쓰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대꾸를 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니 시어머니는 더 기가 살아서 자주 신혼집에 찾아왔고 막말을 실컷 늘어지게 하고 돌아갔네요. 여하튼 몇 달이 지나는 동안 그이의 가게와 분점들은 여전히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자기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제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가끔 시어머니의 꾸중을 참으면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얼마 뒤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중 제 동생이 남편을 길거리에서 본 것 같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언니, 아무래도 이걸 봐야 할 것 같아. 내가 수업 끝나고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가는 길에 형부를 봤어.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있더라고. 내가 뒤에서 몰래 동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놀라지 마. 저는 답장을 하지 않고 곧장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 뒷모습과 긴 생머리의 여자가 다정히 손을 잡고 걷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말한 다른 여자와 남편이 5분 정도 걷다가 모텔 입구로 들어가더라고요. 누가 봐도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영상이 끝나자 저는 분노와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온몸이 떨려왔고 얼굴이 경직돼서 표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할 리가 없었고 책상에 앉아 퇴근 시간만 기다리다가 회사를 나왔어요. 저는 집으로 들어가 그 일을 기다렸고 한참 뒤인 늦은 밤에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네요. 소파에 있던 리모컨을 남편에게 던지며 말했어요. 누구랑 있다가 이제 온 거야? 뭐야, 당신 왜 그래? 일로 와서 이걸 봐봐. 당신이 여자랑 모텔 가는 영상이야. 그동안 식당에 붙어있지 않고 싸돌아다니더니 그게 다 바람 피우려고 헛짓거리 하는 거였지? 남편은 동생이 보내준 영상을 보더니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빼박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죠. 내가 가게 차려주고 밀어줬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그러고도 사람이야? 가게 차려준 건 고맙게 생각해. 그런데 그 이상으로 성공한 건 내가 잘해서잖아. 그러니까 은혜니 뭐니 그딴 소리 하지 마. 안 그래도 장인어른한테 받은 투자금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린다고 했다고. 뭐야? 지금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돈 갚으면 그만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하품을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아, 됐어. 이혼하면 되잖아. 그동안 당신이 돈 좀 있다고 눈치 주는 거 질렸는데 차라리 잘 됐네. 내가 바람을 피운 건 당신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야. 알아들어? 툭하면 장인어른이 차려준 가게가 어쩌고 저쩌고 하던 소리는 물론이고 집에 와서 쉬려고 하면 가사일은 분담해야 한다면서 남편 손에 음식물 쓰레기나 쥐어주는 거 정말 짜증난다고. 마치 말단 요리사로 일하던 시절처럼 느껴졌단 말이야. 뭐? 겨우 그런 이유로 바람을 폈다고? 잔소리 좀 했다고 바람 피우면 세상 남자들 모두 바람 피우겠네? 내 말이 틀려? 아, 지겨워. 그 찢어지는 목소리 진짜 듣기 싫다. 어? 여자가 사근사근한 맛이 있어야지. 이건 뭐 한 마리 늑대랑 사는 기분이라니까? 긴 말 하지 말자. 어? 당신도 내가 바람 피운 걸 용서 못하겠지.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혼하자. 위자료 얼마든지 줄게. 장인어른한테 빌렸던 투자금도 다 돌려주면 되잖아.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제 남편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제가 뭐든 원흉이라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태도에 저는 당장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고 소송으로 갈까 했는데 원하는 만큼 보상해주겠다고 해서 더러운 꼴 안 보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네요. 그리고 법원에 이혼 합의서를 제출하러 가는 날 제 동생이 따라왔습니다.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 있다면서 말이죠. 저제, 오랜만이다. 덕분에 이혼하게 됐어. 고마워. 형부, 아니 아저씨. 지금 장사 잘 된다고 아저씨 세상 같죠? 그런데 그런 날도 머지 않았어요. 금방 문 닫게 될 거예요. 두고 봐요. 동생은 흥분하며 남편에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에 남편은 콧방귀를 뀌고 무시하더군요. 또 몇 시간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혹시라도 미안하다는 사과를 할까 생각했지만 역시나 전 남편과 똑같은 종자였습니다. 예, 너는 네가 못나서 남편이 바람 피운 걸 인정 못하고 이혼을 한 거니? 남자들이 바람 피우는 건 90%가 마누라 잘못이야. 얼마나 내 아들을 힘들게 했으면 그 착한 애가 바람을 피웠겠어. 여하튼 너랑은 이제 볼 일 없으니 그런 줄 알아라. 저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이미 전화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환상의 모자더라고요. 그렇게 오만 정이 떨어진 남편과 이혼하고 저는 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 대기업에 들어가 식품 개발을 했답니다. 나이도 어린 동생이 빠르게 취직해 밥벌이를 하니 매우 기특하더라고요. 저희 자매는 8살의 나이 차이가 나서 다퉈보기는커녕 서로를 의지하는 소울메이트 같았답니다. 1년 동안 동생 덕분에 전 남편의 기억이 희미해졌으니 정말 영혼의 단짝이었죠. 그런데 동생은 회사 생활을 접고 식당을 차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예은아, 회사를 겨우 1년 다니고 사업하겠다고? 너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그런 결정을 하는 거야? 응, 이미 시장 조사는 끝났어. 아빠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식품 개발팀에서 일해봤는데 아무래도 상사들 입맛에 맞추는 것에 불과하니 더 발전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소비자들 입맛에 맞춘 음식을 개발해서 꿈을 펼칠 거야. 너도 참 대단하다. 나이도 어린 게 겁나는 것도 없니? 네가 장사를 하겠다고 해서 말리지는 않겠는데 뭘 팔지는 정한 거야? 아직 개발 중이야? 그렇게 묻자 동생은 상상도 못한 메뉴를 말했어요. 응, 파스타집을 내려고. 이미 레시피는 완성됐어. 뭐? 파스타? 예윤아, 나는 파스타에 파자만 들어도 구역질이 나. 이혼한 그 인간 생각이 난다고. 왜 하고 많은 메뉴 중에 파스타를 고른 거야? 언니 잊었어? 내가 언니 이혼 서류 내려갈 때 따라간 거, 그때 그 자식한테 경고한 거 빈말 아니야. 진짜 쫄딱 망하게 해줄 거라고. 저는 그 이유 때문에 파스타를 골랐냐고 물었더니 동생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고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 파스타가 제격일 거라고 확신했다네요. 결국 동생을 응원해 주었고 열심히 해서 성공과 복수 2마리 토끼를 잡아보라고 일러주었답니다. 2달 뒤 동생은 좋은 자리에 식당을 열게 되었고 그동안 비밀로 했던 파스타의 맛을 저와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맛있어서 놀랐어요. 처음엔 파래가 들어가 색깔이 비호감이라고 생각되고 비릴 줄 알았는데 새콤달콤과 짭조름한 맛이 뒤섞여 작품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예윤아, 어떻게 파스타에 파래를 넣을 생각을 했어? 이거 진짜 맛있어. 대박이라고. 언니, 파래 파스타는 원래 시중에 나와 있어. 그런데 내가 재료를 조금 바꾸고 맛을 더 살려냈지. 물론 다른 재료는 비밀이야. 저는 레시피를 알려줘도 그렇게 맛있게 만들지는 못하겠다며 동생에게 극찬을 했습니다. 며칠 뒤 동생의 파스타집이 정식 오픈되고 손님들에게 맛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상보다 더 뜨거운 반응을 일으켜서 입소문은 물론이고 인터넷의 맛집으로 도배가 되었답니다. 전 남편 파스타 집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더 빠르게 말이죠. 그러니 사방팔방에서 손님들이 찾아와 줄을 서서 먹었고 얼마 뒤에는 분점을 부탁하는 창업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동생은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을 받고 가게 오픈을 도와줬고 재료와 자재 역시 적당한 가격으로 지원해 주었죠. 식당을 개업한 지 1년이 되던 날 동생의 파스타집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몇 군데와 지방까지 쭉쭉 뻗어나가 20개의 분점을 내게 되었답니다. 그때는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이 틀렸다는 걸 체감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보다 나이만 어렸지 지식과 능력은 저보다 한참 언니 같았다니까요. 그리고 재밌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미 파스타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동생의 가게에 찾아온 거예요. 간판을 바꾸고 동생에게 분점을 얻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그 파스타집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의 분점이었어요. 제 동생이 내준 분점을 찾아가 파스타를 먹어봤는데 전 남편의 파스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맛있다며 동생의 가게로 바꾸고 싶다 말했답니다. 그러자 동생은 당연하다는 듯이 분점을 내주기로 했고 전 남편의 가게의 분점 사장들에게도 저렴하게 내준다고 말해달라며 동생의 파스타집으로 바꿀 생각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환영하고 기다리겠다고 전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의 파스타 분점 사장들이 또 동생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동생의 음식이 맛있는 걸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전했고 전 남편이 가게 운영을 제멋대로 하는 바람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그 대표님은 매출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재료값을 말도 안 되게 올리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하기 싫으면 간판 내리고 접으라고 했다니까요. 저희도 재료가 더 싱싱하고 좋으면 당연히 올려드릴 마음이 있겠지만 갈수록 시들어 빠진 재료만 들이밀고 있으니 굉장히 난감했죠. 그래서 저희가 따로 사비를 들여 재료를 구입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역시나 전 남편은 돈맛을 보더니 가게 일은 뒷전이고 여자랑 시시덕거리며 살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제 동생은 그런 대표와 왜 일을 하냐고 말했고 당장 간판을 내리고 자기한테 분점을 받아 장사를 시작하라고 일러주었어요. 그렇게 결과를 보아하니 제 동생이 전 남편의 분점을 모두 빼앗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실력으로 해낸 것이었지만 전 남편 입장에서는 남의 가게를 넘보게 되었다고 착각할 만했죠. 결국 남편은 모든 분점을 잃자 분점 사장들에게 제 동생의 가게 위치를 캐물어서 찾아왔답니다. 그날은 다행히 제가 동생 식당에서 서빙을 돕고 있었고 브레이크 타임에 전 남편이 들어왔네요. 뭐야? 오예지 오예윤. 너희들이었어? 남의 분점 빼앗아가는 파렴치한 짓을 한 게? 너희들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분점이 사라질 때마다 화병과 우울증을 겪으셨는데 마지막 분점까지 사라지자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단 말이야. 니들이 내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거라고.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그걸 책임지라는 전 남편도 이해되지 않았고요. 당신 엄마가 돌아가신 게 왜 우리 탓이야? 여자들이랑 놀아나 가게 말아먹은 네 탓이지. 이게 끝까지 너희들이 한 짓을 봐. 상도덕 없이 남의 가게를 훔쳐가는 파렴치한 것들아.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나 고소할 거야. 니들 자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 웃기는 소리 하네. 고소? 무슨 명목으로 하려고? 내 동생은 분잠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식당을 내게끔 해준 죄밖에 없는데 말이야. 뭔데? 무슨 명목으로 고소할 거냐고. 아니 이건 너무 심하잖아. 한두 집도 아니고 5집 모두 분점을 내주면 어떡하냔 말이야. 당장 물러. 그러자 제 동생이 저를 맞고 나섰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내가 법원에서 뭐라 했죠? 당신 쫄딱 망하게 해준다고 했죠. 그리고 겨우 한다는 게 큰 소리 내고 협박이나 하는 거예요? 진짜 무식한 양반이네. 내가 분점 내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니고 다들 제 발로 찾아와 제안하는데 내가 거절할 이유가 있겠어요? 아저씨 사업 수완이나 음식 맛이 별로이니 이렇게 된 거라 생각은 못했죠. 아저씨는 내 상대가 안 돼요. 지금 아저씨가 운영하는 본점도 팔이 날린다고 그러던데. 되게 생각해도 망할 것 같죠? 똑 부러지는 동생 말에 전 남편은 당황했고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네. 두고 봐. 누가 먼저 망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나 호텔 셰프 출신인 거 잊었어? 조만간 내가 받은 수모를 돌려줄 테니 두고 보라고. 그렇게 전 남편은 저희 자매 앞에서 사라졌어요. 전혀 무섭지 않은 몇 마디 말을 남기고 말이죠. 동생은 이제 진짜 복수를 해줘야겠다고 판단했는지 친정아빠를 찾아가 거액의 돈을 빌렸답니다. 저는 무슨 돈이 그리 많이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옆에서 구경이나 하고 있으라더군요. 무슨 속내인지 알아채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뒤 동생이 아빠께 빌린 돈으로 전 남편의 가게가 있는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전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동생은 미리 전 남편의 가게 계약 만료일을 알고 있어 이전부터 벼르고 있었답니다. 정말 똑부러지다 못해 독하기까지 하더군요. 건물주가 된 동생은 전 남편을 쫓아내버렸고 그 자리에 자신의 파스타집을 하나 더 차렸습니다. 전 남편은 그동안 돈을 많이 벌긴 했는데 여자 만나는 데 써댔는지 재기하지 못했어요. 가게를 정리한 이후에 고시원에 들어가 지냈고 한 식당에 취직해 주방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두어 달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전 남편의 삼촌이라고 쓰여 있었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전 남편이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부고 문자였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놀랐어요.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다정했던 시절도 떠올랐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에는 찾아가지 않았답니다.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이였고 잘 가라고 인사조차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동생이 전부터 권유했던 파스타집의 홍보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제가 홍보에는 일가견이 있었으니 동생에게 큰 도움을 주었답니다. 지금 제 목표 중 하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동생 메뉴를 런칭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외 식당에도 동생의 작품이 널리 퍼지도록 하는 게 저의 꿈이랍니다. 물론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겪은 전 남편은 참 많이도 변한 사람이네요. 아니면 본래의 모습이었을까요? 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어찌되었든 저의 사연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나중에 좋은 소식이 생기면 또다시 사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